그 인사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렇죠. 저기 있는 인사들을 쭉 면면에 보면 노태강 차관도 마찬가지,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 박형철 반부기 비서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찌 보면은 옳은 얘기를 했다가 좌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됐을 경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코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 중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에 인선된 인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 뭔가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들을 했던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예.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기까지 현 정부에 늘 거침없고 불편한 수사들을 늘 해왔던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관들이 인선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고 중립적인 잣대를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옳은 소리를 할 때만이 사실 이 네 차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모든 코드를 함께 맞춰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예.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수석보좌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그럴 때만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네 분의 차관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미스터 쓴소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인사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를 꾸려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급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해서 그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부당하더라도 그 지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소신껏 어떤 공무원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어떤 차관이나 이런 식으로 그 특별 중용을 했다는 것은 예. 공무원 사회에 하나의 그 사인을 보냈다. 어쨌든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정말 지금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소신 있게 해나가라. 예.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발탁한 걸 보면 사실 그냥 코드 인사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장관은 그 개혁 인사를 발탁하고 일정 부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 건 맞지만 차관은 다 공무원 그렇죠. 출신들을 예. 발탁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재집권에 성공한 첫 세력이구나 과연.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옛날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지만 이 동화도 보면 그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리한테는 구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백조였다는 걸 이제 보여줄 그 사명감과 그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 하에서도 소신을 갖고 비판하는 걸로 백조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본인 예. 앞날에도 그렇고 정권의 성공에도 오히려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사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렇죠. 저기 있는 인사들을 쭉 면면에 보면 노태강 차관도 마찬가지,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 박형철 반부기 비서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찌 보면은 옳은 얘기를 했다가 좌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됐을 경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코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 중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에 인선된 인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 뭔가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들을 했던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예.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기까지 현 정부에 늘 거침없고 불편한 수사들을 늘 해왔던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관들이 인선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고 중립적인 잣대를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옳은 소리를 할 때만이 사실 이 네 차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모든 코드를 함께 맞춰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예.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수석보좌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그럴 때만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네 분의 차관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미스터 쓴소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인사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를 꾸려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예.
공무원 사회에 하나의 그 사인을 보냈다. 어쨌든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정말 지금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소신 있게 해나가라. 예.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발탁한 걸 보면 사실 그냥 코드 인사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장관은 그 개혁 인사를 발탁하고 일정 부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 건 맞죠.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급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해서 그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부당하더라도 그 지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소신껏 어떤 공무원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어떤 차관이나 이런 식으로 그 특별 중